뭐가 공부가 되겠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엎드려 자는 거죠. 처절하게 망했어요, 첫 시험을.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오늘은 의대썰 두 번째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의대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 그리고 아주 기뻤던 때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이야기,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의사들은 학생 시절 끝나면 좋은 시절 다 갔다, 뭐 개똥밭이다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레지던트 1년차 때가 인턴 때보다 행복했고요. 인턴 때보다 더 불행했던 건 본과 1학년 때였어요. 이거는 도대체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걸 자꾸 시킨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처음에 한 4주일 동안 해부학, 생리학, 뭐 조직학, 생화학 이거 공부시킨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성적 석차를 쫙 게시판에 붙여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동기가 하는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학교 수업 그것도 운이 나쁘면 해부학 실습 끝나고 나면 밤 9시, 10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조금만 하고 자야 되는데 그걸 또 해보겠다 욕심을 부리고 새벽 2시까지 뭐가 공부가 되겠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엎드려 자는 거죠. 동기 여자애가 오더니 그냥 이럴 거면 집에 가서 자. 어차피 다 못 봐. 그게 진짜 정답인데 내가 그때는 왜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시험 전날에도 A4용지 이만큼 그 자료들을 쌓아놓고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뭐 새벽, 다음날 아침까지 막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옆에 와가지고 어차피 다 못 봐. 차라리 옆집 철수도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아는 그것만 다 외우고 남들 틀릴 만한 거는 다 그냥 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망하죠. 처절하게 망했어요, 첫 시험을. 그래서 그때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안 되는 아이인가 보다. 기초의학부터 지금 이렇게 될 정도면은 나는 싹수가 노란 아이인가 보다. 안 되겠다. 예를 들어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가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이 발달해서 쓰잘데기 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러는데 본과 1학년 첫 시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휴지 조각처럼 의미를 두지 마라. 그때도 명언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 맞아떨어지는 그 말에 그때는 또 와닿지 않았었죠. 또 속상했었죠. 그래가지고 참 의과대학을 다니게 되는 여러분, 무조건 족보부터 외우십시오. 족보만 외워도 무방해요. 그거라도 맞추세요, 제발. 그거 맞추고 나머지 것들은 틀려도 뭐 나중에 하시고 싶은 과 그렇게 선택하는데 크게 지장 안 줍니다. 본일 시험 보고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 2도 있고 본 3도 있고 임상시험도 얼마나 많은데. 의과대학 시절 최대 실수는 어차피 다 못 봐 라는 그 말을 놓쳤던 그거. 아 맞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 실습을 돌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실수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근데 막상 당사자들이나 그 현장에 있으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저 어떡하지? 저도 전에 들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스크럽이라는 걸 써요. 스크럽이라는 거는 수술을 하는 동안에 무균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 액체로 열심히 솔로 빡빡빡 장갑도 끼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그것을 스크럽을 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학생분들은 참관을 시키지만 가끔 학생분들의 손을 빌릴 때도 있습니다. 스크럽을 서는 거는 괜찮은 경험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 학생 선생님 이러지만 예전에 뭐 학생 씻고 들어와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 근데 학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집에 씻으러 가가지고 학생이 안 들어오는 썰이 있었어요. 당연히 스크럽을 준비하고 들어오란 소리겠죠. 손을 씻고. 뇌의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면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 동기분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그 친구 똘똘한 친구예요. 똘똘한 친구고 제가 알기로 내과 전문의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일. 네, 의과대학에는 한 학년당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어요. 5학년 때 병원 전체 실습을 돕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장학금이 나왔는데 굉장히 큰 액수의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위 7명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여학생인데 유일한 남학생이 저였습니다. 사실은 학생이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적이죠. 장학금을 받았는데 물론 중간중간 시험을 보긴 했지만 어째서 상위권 여학생들 사이에 내가 있었던 걸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의과대학에서 학생 시절은 아니었는데 학생을 졸업하고 바로 다음에 인턴을 하고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내과적인 상태, 그분이 드시고 계시는 약 이런 것들이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기 괜찮은 상태이어야만 돼요. 그것을 마취과 선생님한테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프리메디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프리메디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프리메디를 준비할 때도 사실 제가 학생 실습할 때의 태도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1년의 인턴 기간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 힘들던 프리메디 업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취과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게 선생님은 의사로서 어딘가에 가서 역할을 해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적어도 남한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선생님으로 보여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 어떤 칭찬보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교수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시긴 한데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리액션을 크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시는 말씀을 눈을 맞추고 잘 듣고 디테일한 부분을 기억했다가 피드백을 드리고 반응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웬만하면 우거지상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잘 웃고 인사 잘 드리는 거, 그걸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미움받는 학생 딱 보이잖아요.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공연했던 작품 속에 대사 중에 나대지 말라우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나대는 애들을 정말 싫어해요. 레지던트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리액션을 크게 하거나 아이고 교수님, 아이고 선생님, 이거는 역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두 번째 의과대학 설을 풀었습니다. 의과대학이라는 기간이 참 길어요. 예과 2년, 본과 4년 합쳐서 6년에다가 인턴 선생님 1년까지 하면은 병원에서 일까지 하면 총 11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들 말씀드리니까 저도 참 기억이 나고 그립기도 하고 오금도 저리고 하네요. 저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